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현대백화점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메인 백화점들이 몇 군데 있죠. 그 백화점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사나 지금까지 일궈온 어떤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은 대체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원서를 넣으면은 면접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특히 저희 학생들이 패션 쪽 취업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현대백화점 어떤 흐름으로 취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소서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런 거 명확하게 제가 쓴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큰 도움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패션 대기업이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 같이 좋은 백화점들은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분석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 신세계하고 함께 국내 3대 백화점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규모가 어때요? 보시면은 2023년 기준 16개 점포, 총 9조 6,16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체 백화점 대비 점유율이 24.2%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백화점 업계 3위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현대백화점의 모태는 1971년에 창립된 강릉 동해관광호텔, 현재 시마크 호텔이에요. 아니, 현대백화점이 애초에 백화점이 아니라 호텔 사업에서 시작됐다고? 롯데백화점도 제가 롯데백화점 기업 분석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처음부터 백화점이 메인은 아니었죠. 그렇죠? 백화점이라는 사업이 예전에 한국 70년대에는 메인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죠? 그 다음에 그룹 복지를 담당하던 금강개발산업이 울산 지역 내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편의를 위한 이천 쇼핑센터를 1877년에 오픈하면서 유통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남 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그룹의 산업단지 내 쇼핑센터이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으로도 영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현재 그 쇼핑센터는 재건축을 거쳐서 보시면 2000년에 이제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으로 이제 그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후에 현대그룹은 1980년대 초반까지 울산 다이아몬드 호텔을 개관하는 등 호텔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남 개발붐, 뭔가 느낌이 오죠. 강남 개발붐 얘기가 왜 나왔을까? 과연 현대백화점 어떤 점포 때문에 나왔을까?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이걸 타고서 야심차게 백화점 사업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자, 현대건설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에 발맞추어서 드디어 윤곽이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의 근린상가 개념으로 백화점을 짓겠다는 구상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현대는 백화점 경험이 없었고 압구정이 원래 허허벌판이었어요. 자,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은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금강개발산업 사장이 이제 정몽근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정주영 회장을 설득해서 허가를 받아내면서 회사 내에 백화점 사업기획부를 출범시킵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1985년에 백화점을 드디어 개점했는데 이것이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이었습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점을 고려해서 점포의 컨텐츠들을 상당히 신경 썼어요. 오히려 후발주자니까 더 기회로 삼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백화점 업계 최초로 문화센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품관에 공을 들이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구성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여전히 식품관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다고 개인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단골 고객으로 모으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후로도 현대백화점은 1988년에 삼성동에 무역센터점을 개점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 고급 백화점 이미지를 유지했죠. 현대백화점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남권의 고급 백화점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1989년에 기업을 공개하고 1995년에 도매 물류 업체인 한국물류를 인수하는 등 경영 다각화를 추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5년에는 현대백화점 부산점을 출점하면서 부산에 진출한 최초의 대형 유통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놀라워요. 저도 이제 제가 82년생인데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 최초로 백화점에 진출한 게 95년이었다는 게 놀랐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던 현대백화점이 위기가 생겼어요. 두 차례의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업 분석하면서 느낀 게 전통적인 기업들은 다들 IMF라는 위기를 겪었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백화점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97년 IMF 외환 위기였죠. 당시에 국내 소비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돈이 없고 회사가 망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 업계 전반이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경험했겠죠. 현대백화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원가 절감,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어떤 점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런 안정적인 경영 덕분에 재정적으로 탄탄했던 현대백화점이 IMF를 전후로 천호점, 울산점, 왕주점, 신촌점을 연달아 개점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기업 분석 보신 거나 다른 기업들 기업 분석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IMF 때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그때 더 공격적인 행보를 펼쳤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국내 백화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며 구조조정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기였는데 당시 현대백화점의 신규점 출전과 인수합병 전략은 상당한 모험으로 평가됐습니다. 저는 현대백화점을 보면 인수합병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체에 맡기느니 우리가 다 한다라는 식으로 경영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90년대 중반만 해도 백화점 후발주자로서 원래 롯데, 뉴코아, 신세계그룹에 뒤처져 있었지만 현대백화점은 이때를 기점으로 국내 백화점 업계 3위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TV 홈쇼핑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의 양대 성장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TV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대내외의 현대백화점 그룹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밀레니엄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마트의 성장으로 전통 백화점 산업이 위축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요즘 말이 많죠.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뭐 옴니채널 이런 게 말이 많은데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그렇죠. 자, 2015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현대 H몰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집중을 했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용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차별화를 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위기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코엑스몰 연장 계약 실패, 만도 위니아, 그리고 홈플러스, 삼성플라자에 대한 이단 인수 실패. 자, 그렇게 인수를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투자했던 쇼핑몰 파이시티의 파산도 있었고 안산과 부산 센텀시티 신규 출점 실패랑 부산 시내에서 명품 백화점의 이미지로 고공신장하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점의 몰락으로 새로 진출했던 아웃렛의 초기 부진 등 여러 악재가 많이 겹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내실 경영을 끝내고 신규 지점을 적극 출점하는 등 공격 경영에 들어가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더현대 대구, 현대 판교점 등 연매출 5천억이 넘는 메이저 점표들이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자, 여기에 리바트, 한썸 등을 인수하고 아웃렛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패션 취준생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기업 한썸, 이때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도 카드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카드는 현대백화점밖에 없어요. 2000년대 초에 모든 백화점들이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서 일반 신용카드사에 데이터를 넘긴 반면에 현대백화점은 유일하게 현대백화점 및 계열사에서 사용 가능한 자사 구매 카드를 가지고서 충성도 높은 고객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신의 한 수죠. 고객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시대 와서는 이 데이터 확보 전쟁인데 그 당시에는 다들 데이터 확보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카드사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성견지명이 있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다 할 거야. 안 맡길 거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나 롯데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름을 붙이긴 해요.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 신용카드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사의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고객 관련 다양한 혜택이나 프로모션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현대백화점은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백화점과 7개의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 현대백화점이 원래 럭셔리 이미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강남 고급 백화점. 그리고 독점적인 상품 유치에 주력하면서 고소득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2010년에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담은 비전 2020을 선포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그놈의 인수합병 우리가 다 한다. 유통, 패션, 리빙, 인테리어를 3대 축으로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자, 2010년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을 시작으로 대구점, 충청점, 디큐브시티에 이어서 2015년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 백화점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착백화점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백화점 처음 생길 때는 가족이나 이제 아이하고 할 공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갈수록 이제 명품으로 차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팝업도 있고 맛있는 게 많고 그래서 많이 가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김포와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선보이면서 아울렛 사업에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이 아울렛 사업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존의 백화점도 아울렛으로 바꾸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백화점이 굉장히 유용했는데 그게 아울렛으로 바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을 미리 읽고서 하고 있고요. 자,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오픈 5년 4개월 만에 여기 2020년이죠.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백화점 최단 기간 1조 클럽 가입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012년 국내 여성복 1위 기업, 여성복 1위 기업 한썸. 저 이거를 처음에 패션에 관심 없을 때 이제 핸드썸이라고 읽었는데 아무튼 한썸과 가구업체 리바트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패션과 리빙, 인테리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2017년 SK 네트워크 패션 부문까지 추가로 인수한 한썸은 디자인 차별화와 노세일 정책 등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면서 국내 대표 패션 전문 기업 반열에 올랐고요. 리빙 인테리어 부문은 2018년 종합 건자재 기업 하나 LNC를 인수하면서 업계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도전은 여러분 현대진흥형이에요. 2015년 렌탈 전문 기업인 현대렌탈케어를 독자 설립한 데 이어서 2016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면세점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연 화장품 1위 업체인 SK바이오랜드를 인수하면서 뷰티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기반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는 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 이지웰, 이제 현대 이지웰이죠. 지금은 인수하면서 선택적 복지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창립 첫 해 8,400만 원에 불과하던 그룹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죠. 2021년 오픈한 이거 뭐예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모두가 너무 트렌디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방구석에서 쇼핑하고 있다가 이제 더현대 덕분에 우르르 오픈한 쇼핑으로 나왔다던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더현대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혁신 철학과 뚝심 경영을 거듭하면서 백화점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021년 2월 야심차게 선보인 더현대 서울의 누적 방문객이 2년 6개월 만에 1억 명을 넘어섰어요. 이는 단일 유통시설을 찾은 방문객 수 기준 최단 기간 1억 명을 돌파한 기록이에요. 더현대 서울은 2년 9개월 만에 에루샤 없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현대 서울은 개점 당시 일주일 만에 3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모은 바가 있고요.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더현대서울에서 내부 면적의 50%를 조경 공간으로 꾸미는 등 파격적인 변신에 따라서 백화점이라는 업의 본질을 재탄생시켰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음료수도 사고 했는데, 자, 이처럼 기존 틀을 벗어낸 혁신적인 백화점을 만들어낸 결과 초반 반짝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동반 상승을 거듭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은 2021년에 매출 6,700억, 2022년에 매출 9,500억, 2023년에는 1조 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이 미래지향적인 백화점을 만들기 위해 독창적인 공간 콘텐츠 등을 마련해서 더현대서울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거죠.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기업이라 생각되는데, 국내 유통시설에서 보기 힘든 매장과 콘텐츠를 연이어 선보인 결과 오프라인 공간의 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이 이끌어낸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소비가 익숙한 2030 세대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신소비 트렌드에 맞춘 상품 구색, 공간 등을 마련하면서 젊은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더현대 서울에 따르면은 연령대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MZ세대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는 더현대 서울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15개 점포 평균 24.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자, 같은 기간에 지하 2층 MZ세대 전문관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에서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자, 2030 세대 고객 약 300만 명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 세대가 288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이상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에서 쇼핑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공인 저도 갔어요. 더현대 서울이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깨뜨리면서 국내 최초로 백화점 영업 면적의 절반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으로 꾸민 점에서 젊은 세대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갈수록 유통 트렌드가 체험을 해주는 체험형 공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정 설계,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쇼핑 공간은 MZ세대의 놀이터로 거듭났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를 더현대 서울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장을 짧게 열고 닫았어요. 그래서 팝업 빼놓을 수 없죠. 현대백화점. 그렇죠. 이색 임시 매장인 팝업스토어를 2년 동안 320개를 운영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이슈 매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이제 저는 명언이 생각나는 이제 만화인데,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미래 성장 전략,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가 보면은, 자, 현대백화점 그룹은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굉장히 경영을 잘 하시고 계신 분 같은데, 그룹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비전 2030을 올해 초 발표했습니다.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030년 매출 40조 원 시대를 연다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유통, 패션, 식품, 리빙, 인테리어 등 주력 사업 분야를 다 인수했어요. 그렇죠? 다 한다 우리가. 자,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에 새로움을 더하며 힘을 쏟고 있겠죠. 부산광역시 동구에 그랜드 오픈한 커넥트 현대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이제 더현대가 있다면 부산에는 커넥트 현대가 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현대백화점은 이곳을 새로운 리테일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커넥트 현대는 사람, 장소, 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면서 같이 놀자, 노는 공간이다. 현대백화점이 새롭게 제시하는 지역 특화 도시명 복합 쇼핑몰입니다.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울렛의 가성비, 그리고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업태의 강점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류재철 커넥트 현대 점장은 커넥트 현대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연결하는 공간을 뜻한다. 글로벌과 로컬이 공존하는 글로컬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프리미엄과 실용을 연결하는 신개념 실속형 리테일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부산에 없는 신개념 리테일 모델인 커넥트 현대를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놀이터로 만들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서울에서 MZ는 더현대로 와, 부산에서는 커넥트 현대로 와. 자, 실제 커넥트 현대는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서 매장 곳곳을 전시 체험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MZ 놀이터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2030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브랜드로 매장을 채운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부산 맥주, 자갈치 오지매 맛있어 보인다. 저도 먹고 싶은데 부산 로컬 컨텐츠로 차별을 더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못하는 게 있다. 여기는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유명 맛집이 대거 들었습니다. 부산대 크레페 맛집 버터레코드, 그리고 부산 3대 떡볶이 중 하나인 다리집, 부산 점포 카페거리 핫플 카츠키친, 부산 딤섬 전문점 딤타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백화점은 경기의 흐름과 트렌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컨텐츠를 보면서 유통산업의 변화, 소비문화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트렌드 캐치 능력과 적극성 변화에 대한 수용과 응용 등의 자세를 견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어떤 개념으로 내가 현대백화점의 일원으로서 다가온 날이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